여러분은 수천 번이나 주유소에 들른 적이 있을 겁니다. 농구장만 한 거대한 금속 지붕 바로 아래에 서서 주유를 하고 영수증을 챙긴 뒤 그냥 떠났죠. 그리고 한 번도 그 지붕을 누가 만들었는지, 왜 그렇게 커야 하는지 궁금해한 적이 없었을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을 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약간의 이슬비를 막기엔 엄청난 양의 강철이 쓰인 것처럼 보이네요. 왜 항상 똑같은 높이로 대형 트럭이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높게 지어질까요? 왜 텍사스의 쉘 주유소와 오하이오의 BP 주유소가 거의 똑같이 생겼을까요? 지붕이 연료 안전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그리고 왜 주유소는 처음 50년 동안 아예 캐노피 지붕 없이 존재했을까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비와는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차를 몰고 들어옵니다. 몇 개의 강철 기둥이 받치고 있는 평평한 지붕 아래에 주차합니다. 주유를 하고 떠납니다. 캐노피는 마치 가구처럼 그 자리에 당연히 있어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굳이 생각할 필요도 없는 존재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캐노피가 한 가지 역할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유소 캐노피는 날씨, 연료 증기, 조명, 차량 통과 높이, 그리고 브랜드 간판까지 모두 한 번에 처리하도록 설계된 영구적인 구조물입니다. 이건 한 가지 일이 아닙니다. 이건 5가지 역할이 하나의 강철 프레임에 담긴 것입니다. 비 막는 기능요? 가장 평범한 부분이죠. 이 오해는 단순한 이유 때문입니다. 날씨는 직접 느끼는 거니까요. 이슬비가 내릴 때 밖으로 나가면 지붕이 있어서 고맙고, 뇌는 그걸 비를 막아주는 용도로 분류한 뒤 그냥 넘어갑니다. 나머지 4가지 역할은 뭔가 잘못되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주유소에 들를 때마다 이 모든 기능이 항상 작동하고 있고, 이걸 이해하면 앞으로 방문하는 모든 주유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기능부터 시작하죠. 바로 증기 관리입니다. 휘발유는 증발합니다. 주유기 노즐이 연료 탱크에 들어갈 때마다 보이지 않는 증기가 입구에서 올라옵니다. 지붕이 없는 넓은 공간에서는 바람이 그 증기를 아무 방향으로나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뜨거운 엔진 쪽으로, 근처에 서 있는 사람 쪽으로, 휴대폰이나 정전기 방전에서 나오는 전기 스파크 쪽으로 말이죠. 이건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캐노피는 주유기 위에 통제된 공기층을 만들어줍니다. 지붕 가장자리에 만들어진 틈, 여러분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그 옆면에 열린 공간들은 증기가 지상에 고이지 않고 위로, 바깥으로 흘러가게 해줍니다. 이제 이것을 식당 조리대 위의 배기 후드처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연기를 내부에 가두지 않습니다. 연기가 어디로 갈지 천천히, 그리고 안전하게 유도해 줍니다. 캐노피는 일종의 지붕을 쓴 환기 도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흥미로운데, 이 설명이 틈에 대한 이유일 뿐만 아니라 높이에 대한 이유도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주유소 캐노피는 지상에서 14피트에서 16피트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높이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규정된 최소치이며 약 7피트 정도만 필요로 하는 여러분의 세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높이는 연료 운송 트럭을 위한 것으로, 이 트럭들은 13피트에서 14피트까지 높을 수 있습니다. RV, 박스 트럭, 지붕에 장비를 실은 픽업 트럭을 위한 높이이기도 합니다. 캐노피가 너무 낮아서 연료 운송 트럭이 들어올 수 없는 주유소는 결국 연료가 떨어져 문을 닫게 됩니다. 높이는 평균 고객이 아니라 들어와야 하는 가장 큰 차량에 맞추어 정해집니다. 그리고 전국의 모든 주유소 캐노피는 바로 이 한 가지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몬태나든 플로리다든 모두 비슷한 높이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명도 있습니다. 주유소는 하루 24시간 운영됩니다. 야간에 야외 주유 구역을 고르게 밝히면서 안전 카메라가 작동할 만큼, 고객이 주유기 화면을 읽을 수 있을 만큼, 무언가가 쏟아졌는지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밝게 만드는 것은 빛을 반사시킬 천장이 없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캐노피는 야외에 설치된 낮은 실내 천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래쪽에 설치된 조명은 아래를 비추고 평평한 표면의 빛이 반사되어 주유소 전체에 고르게 퍼집니다. 이것은 사무실 건물의 드롭 천장이나 사진 스튜디오 조명 뒤에 흰색 반사판과 같은 원리입니다. 행동이 이루어지는 곳 가까이에 평평한 표면이 있으면 빛이 부드럽게 퍼져서 강한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캐노피가 없다면 강력한 투광등이 달린 높은 기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더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명이 고르게 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캐노피는 존재함으로써 거의 부수적으로 조명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모든 브랜드가 신경 써서 비용을 지불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간판입니다. 캐노피 가장자리에 있는 그 색색의 패널들 쉘의 빨간색과 노란색, BP의 초록색, 쉐브론의 파란색은 대부분의 도시와 마을에서 법적으로 간판으로 분류됩니다. 즉, 캐노피는 단순히 쉼터와 안전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광고판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도로에서 400m쯤 떨어진 곳에서도 간판의 글자를 읽기도 전에 어떤 주유소에 다가가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요소입니다. 이 패널들의 크기, 높이, 색상, 배치어, of it는 모두 지역 간판 규정에 의해 통제됩니다. 그래서 브랜드의 캐노피가 도시마다 거의 똑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회사의 스타일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붕처럼 꾸며진 합법적인 간판 허가증입니다. 캐노피는 주유소가 소유한 가장 비싼 간판이지만 대부분의 고객들은 그것을 간판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동차가 등장한 처음 40년 동안 주유소에는 캐노피가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차를 펌프 옆에 세우면 유니폼을 입은 직원이 나와서 기름을 넣어주고 앞유리를 닦아주고 오일을 점검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운전자는 차에서 내릴 필요 없었죠. 비 맞으며 서 있을 필요도 없었고요. 모든 서비스가 제공되어 지붕도 필요 없었습니다. 지금도 오리건과 뉴저지는 법적으로 직원이 주유해야 하죠. 이 두 주는 원래 모델의 법적 화석과도 같아서 옛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지 않은 마지막 두 곳입니다. 하지만 1947년 로스앤젤레스의 한 주유소가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셀프 주유입니다. 직원이 없습니다. 가격은 더 저렴했습니다. 고객이 직접 기름을 넣었습니다. 줄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이 방식을 좋아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빠르게 퍼져나갔고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전국 어디에서나 셀프 주유가 보편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가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갑자기 고객은 혼자 밖에 서서 그날의 어떤 날씨든 밤이든 비가 오든 여름의 더위든 연료 노즐을 들고 있어야 했습니다. 직원은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누군가는 고객을 보호하고 주변을 밝히며 브랜드의 이름을 눈에 띄는 곳에 표시해야 했습니다. 하나의 강철 프레임이 이 세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했습니다. 캐노피는 사치품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캐노피는 직원을 없앰으로써 생긴 문제에 대한 직접적이고 논리적인 해답으로 등장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연료 판매의 90% 이상이 셀프 주유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거래는 직원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존재하게 된 캐노피 아래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을 모두가 놓치고 있습니다. 주유소 캐노피에 적용된 동일한 논리가 여러분이 매주 껐거나 차로 지나가는 수십 개의 구조물에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스루 레스토랑의 캐노피도 똑같은 네 가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기상보호, SUV와 배달밴을 위한 높이 확보, 메뉴판과 보안 카메라를 위한 조명, 그리고 파시아 패널의 브랜드 색상 적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톨게이트와 고속도로, 휴게소의 캐노피는 직원이 비를 맞지 않게 해주고 거래 차선을 밝히며 도로 위 모든 트럭의 높이를 확보해줍니다. 같은 공학적 원리지만 환경만 다릅니다. 은행 드라이브스루는 개방적이면서 비가 가려지며 카메라와 고객 안전용 조명이 있습니다. 주차장 티켓기 위 짧은 캐노피는 높이 규정을 따르고 하단 조명이 비추며 가장자리엔 로고가 들어갑니다. 버스 정류장 하차 구역은 개방형 캐노피로 버스 진입이 쉽습니다. 승객은 비를 피하며 밤에도 밝게 대기합니다. 쇼핑몰 하역장 캐노피도 주유소와 같은 높이 제한으로 지어지는데 같은 배송 트럭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페리터미널도 보트에 연료를 공급하고 차량을 싣기 위해 같은 방식의 천장 구조를 사용하지만 물 위로 더 크게 확장된 형태입니다. 농촌 지역에 있는 농장 연료 저장소, 즉 단순한 지붕이 있는 주유소는 브랜드는 생략하지만 증기관리와 기상보호 기능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편의점 입구의 처마, 즉 출입문 위에 있는 작은 지붕도 같은 아이디어의 미니 버전입니다. 약간의 기상보, 아래에 설치된 조명 기둥, 그리고 전면 패널에 매장 로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 곳곳에 건설되고 있는 전기차 충전소에는 운영자들이 지붕에 태양광 패널이 내장된 캐노피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같은 구조, 같은 논리이지만
이제는 지붕이 그 아래에서 자동차를 충전하는 전기도 생산합니다. 주유소의 기본 구조가 전기 시대에 맞게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지고 있는데 캐노피가 가장 먼저 유지된 요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솔직하게 말하자면 캐노피는 비싸고 유지 관리가 어렵고 보기보다 짓기도 힘듭니다. 표준 설치 비용은 전기 공사, 조명, 간판 허가를 제외하고도 8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사이입니다. 그리고 허가 절차가 더 복잡하거나 기초를 더 깊게 해야 하는 도시에서는 이러한 비용이 크게 증가합니다. 또한 캐노피는 넓고 평평한 표면이기 때문에 강풍에서는 돛처럼 작용합니다. 허리케인으로 인해 캐노피가 무너진 적도 있습니다. 해안 지역의 건축법은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훨씬 더 무거운 강철 프레임을 요구합니다. 대부분의 캐노피는 강철이 부식되기 시작하고 색상이 바래고 조명이 구식이 되기 전까지 20년에서 30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LED 조명과 태양광 통합 지붕으로의 전환은 일부 운영자들에게 경제성을 바꾸고 있습니다. 전력을 생산하는 캐노피는 10년 동안 에너지 절감을 통해 결국 설치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구조물은 재고되고 있지만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유소 캐노피는 셀프 서비스가 한 번에 5가지 문제를 만들었고 하나의 강철 지붕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큰 우산 같던 건 사실 증기관리 장치 겸 높이 표시기, 조명 시스템, 합법 간판이자 주유소 직원이 안 돌아온다는 영구적 증거죠.